챕터 1. 젠슨 황의 배경과 성장 과정. 젠슨 황은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난 기업가로 현대의 여러 테크놀로지 혁신을 주도한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어우러져 혁신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젠슨 황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의 성공의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젠슨 황의 가족은 중산층이었지만 그는 결코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캐리어 에어컨의 기술부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부모님은 두 아들 그리고 그를 포함한 세 형제를 위해 애정 어린 양육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가족은 영어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젠슨이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님의 이러한 결단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깊은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젠슨은 9살 때 두 형제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의 적응은 젠슨이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강한 인내력을 기르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국에 와서의 그의 교육적 배경은 뛰어난 기술자가 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젠슨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컴퓨터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호기심으로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와이 대학교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이 결국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젠슨 황은 기술의 중요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결국 1993년에 엔비디아를 공동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초기부터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의 기술적 창의성과 경영 능력은 엔비디아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젠슨 황의 성장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과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기술 혁신들은 현대의 인공지능, 게임,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이제 막 시작된 그의 성공 여정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젠슨 황의 이야기는 기술 혁신과 기업 가정신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역경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는 여정을 가는 데 있어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환경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챕터 2. 젠슨 황의 교육 경험과 엔비디아 기부. 젠슨 황이라는 이름은 현대 IT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에 그치지 않고 강한 인생의 교훈이 담긴 성장 스토리입니다. 특히 젠슨 황이 겪은 첫 교육 경험은 그가 인생의 많은 역경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1. 젠슨 황의 첫 교육 경험. 젠슨 황의 교육 경로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다닌 학교는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기숙사 학교, 즉 오네이다 기숙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무료 등록비와 기숙사비를 제공했지만 그 이면에는 큰 비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름만 들으면 명문학교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곳은 전국의 문제아들이 모여있는 소년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대다수였던 이 학교는 젠슨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입학한 첫날 젠슨은 나이 많은 룸메이트와 마주하게 됩니다. 룸메이트는 자신의 몸에 있는 여러 개의 칼빵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젠슨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위태로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젠슨은 하루하루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의 공포와 불안감은 그를 더욱 단련시켰고 그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젠슨은
자신의 룸메이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가 강한 인내심과 도전 정신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방편으로서 학업에 대한 몰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끈기와 체력 단련의 중요성. 젠슨 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네이다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의미가 깊었다고 회상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배운 것은 끈기와 체력 단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그의 영혼에 각인된 생존 본능이 되었습니다. 젠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으며 사람의 위상은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교훈이었고, 어려운 경험들이 그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3. 엔비디아 설립과 기부. 젠슨 황은 1993년에 엔비디아를 설립하며 IT 업계에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강한 의지로 인해 엔비디아는 오늘날 GPU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젠슨의 리더십 아래 엔비디아는 AI와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교육 경험은 그가 오늘날 교훈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2020년 자신의 어릴 적 학교에 $200만 기부하며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되돌려주기로 합니다. 이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일조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젠슨 황은 끈기와 의지가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잘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탠퍼드 대학의 학생들과 소통할 때 그는 슬픔과 고난을 통해 성장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아픔을 새로운 시작의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젠슨 황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역경을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첫 교육 경험은 그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부를 통해 지금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젠슨 황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고마워하고 현재의 성공을 다음 세대를 위해 나누려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극복해 나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챕터 3. 젠슨 황의 학창시절과 인종차별 경험. 젠슨 황은 8, 9살 때 배웠던 푸시업의 감사의 의미로 학교에 $200만 기부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잘하였고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으며 대학에 일찍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젠슨 황은 양아치 학교를 졸업한 후 공립학교로 편입했으며 동양인이 거의 없는 환경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미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한 인종차별이 존재하며 젠슨 황은 그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젠슨 황은 학교에 다니면서 백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며 이는 그에게 인내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챕터 4. 젠슨 황의 게임과 컴퓨터 공학 여정.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이자 AI 칩 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그의 어린 시절과 학교 경험들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그의 학창시절은 다양한 역경을 겪으며 인내와 끈기를 배운 과정으로 그가 지금의 성공을 이루는데 큰 기초가 되었습니다. 1. 초등학교 시절 지옥 같은 기숙사 생활. 젠슨 황은 8, 9살 무렵 미국 켄터키주 오네이다에 위치한 기숙사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등록비와 기숙사비가 무료였지만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곳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모여있는 소년원과 같은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룸메이트는 이미 8개의 칼에 찔린 상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젠슨은 그곳에서 매우 많은 대립과 괴롭힘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외국인으로서 느낀 차별은 그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젠슨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끈기와 사려 깊음으로 극복의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룸메이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류를 시도했고 이를 통해 형성된 유대감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데 젠슨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단순한 수업을 넘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인내력. 젠슨 황이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그는 동양인이 별로 없는 공립학교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그는 백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경험들은 그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인내력을 키웠고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대학에 일찍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학창시절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젠슨이 겪었던 차별과 괴롭힘은 단순히 그의 자존감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성격과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이끌림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진 기부. 그의 학창시절의 어려운 경험은 시간이 지나 엔비디아를 창립한 이후 젠슨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교에 200만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그때의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지를 되새겼습니다. 이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겪었던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젠슨 황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만이 아닙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인내와 끈기를 배웠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의 성공에 감사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의 어려움 덕분에 더욱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겪은 경험들은 단순히 그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4. 진정한 성공의 정의. 젠슨 황의 학창시절은 힘든 것이었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차별과 괴롭힘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인내심을 기르고 나중에 자신이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젠슨 황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세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챕터.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역사. 1.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설립. 1993년 젠슨 황은 몇몇 기술자들과 함께 엔비디아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기술에 대한 열정이 컸고 이를 통해 그래픽 처리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젠슨 황은 에너지 넘치는 젊은 나이에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래픽 처리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엔비디아는 첫 번째 제품인 NV를 출시합니다. 그러나 판매 부진에 시달렸고 이는 젠슨 황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여 1997년에 출시한 RIVA128이 성공을 거두며 엔비디아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젠슨 황의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결실을 맺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1999년에는 프로그래머블 GPU라는 개념을 탄생시키며 엔비디아는 GPU 시장에서 혁신의 이름을 각인시킵니다. GPU의 혁신과 그래픽 처리 산업의 변화. 1999년 엔비디아는 최초의 GPU인 지포스 256을 출시합니다. 이는 그래픽 처리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선례가 되었습니다. 지포스 256은 단순한 그래픽 카드의 개념을 넘어 실시간 3D 그래픽을 가속화하는 기술을 제공하며 게임 그래픽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젠슨 황이 기대했던 GPU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젠슨 황은 이러한 기술적 성과가 각기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GPU는 단순히 게임의 경계를 넘어서 AI와 머신러닝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과학, 의료,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의 GPU가 활용되며 맛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3. 엔비디아의 영향력과 다양한 산업 진출. 엔비디아는 단지 게임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AI와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암호화폐 채굴 시장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게 되죠. 이러한 흐름은 젠슨 황이 기술적 진보와 시장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통찰력 덕분에 엔비디아는 단순한 하드웨어 기업에서 AI,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엔비디아는 토요타와 협업하여 드라이브 OS 기반의 차량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는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20여 개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뛰어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4. 최신 기술과 젠슨 황의 비전. 최근 CES 2025에서 젠슨 황은 인공지능 AI의 놀라운 속도로의 발전과 엔비디아의 신제품에 대해 기조연설했습니다. 그는 AI가 놀라운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며 현대의 기술적 변화를 재조명했습니다. 인식형 AI, 생성형 AI를 넘어 이제는 물리적 AI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하며 엔비디아의 GPU가 이러한 시대를 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새로운 플랫폼과 GPU 기술은 게임과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단순한 그래픽 처리 장치 회사 이상으로 성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역사는 단순히 기업의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직면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한 개인의 비전과 끈기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비전은 단순히 그래픽 카드에서 시작해 AI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의 혁신으로 이어졌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 젠슨 황과 엔비디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대의 아이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챕터 1. 엔비디아 설립의 배경. 게임과 3D 기술의 만남. 1993년 할리우드에서 개봉된 영화 쥬라기 공원은 관객들에게 이색적이고 시각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여준 3D CGI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게임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젠슨 황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런 3D 기술을 게임에 접목할 수 있다면 게임은 얼마나 더 풍부하고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고 결국 그는 1993년에 엔비디아를 설립하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젠슨 황이 엔비디아라는 이름을 짓기 위해 고민할 때 NV라는 첩두어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의 구성 이상으로 모든 제품이 새롭게 발전할 것이라는 그의 비전과 고뇌의 결과물입니다. 엔비디아라는 이름 자체도 라틴어 인디아네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변형 과정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N과 어의 조합을 통해 이름이 완성된 것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창조의 세계가 넓어질 것이라는 예고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엔비디아는 단순한 GPU 제조사를 넘어 인공지능과 첨단 그래픽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역사와 기술의 진화. 엔비디아는 설립 이후 처음에는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집중했습니다. 당시에는 게임과 그래픽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던 시기였고 엔비디아는 이 흐름을 주도하게 됩니다. GPU의 성장은 단지 게임 그래픽의 향상을 넘어
고해상도 비디오 렌더링, 과학적 계산, 심지어는 인공지능의 발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엔비디아가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 AI와 딥러닝 분야에서도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게 된 배경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머신러닝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계산 성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과학 및 연구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3. 투자자에게 주는 엔비디아의 가치? 엔비디아는 기술 혁신에 집중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넷플릭스에 투자했다면 그 자체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엔비디아는 더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기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장기 투자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포럼이 활성화되면서 투자자 심리가 주식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과거의 성공 사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AI와 자율주행 기술처럼 신흥산업에서의 성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4. 엔비디아의 영향력. 오늘날의 엔비디아는 단순히 게임 그래픽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기술, 데이터 센터,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혁신적 경험을 선사하는 기반이 됩니다. 가령 엔비디아의 3D AI 기술은 창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들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결국 엔비디아의 설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탄생을 넘어 현대 기술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또한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비전은 단순한 게임 기술의 혁신을 뛰어넘어 인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철학은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기업이 어떤 혁신을 이뤄낼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챕터 2. 젠슨 황의 기업 투자 유치 과정. 젠슨 황의 기업 투자 유치 과정은 그가 엔비디아를 창립하기 위한 의지와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젠슨 황은 회사의 목표와 이름을 정한 후 새로운 3D 소프트웨어 회사를 세우겠다는 야심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 부족이었습니다. 이는 창업자에게는 외부의 투자자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마찰을 일으킵니다. 젠슨 황은 사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그가 불안한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건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어그러질 텐데라는 갈등 속에서 그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사장은 젠슨 황의 퇴사를 의아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황은 그는 포부를 분명히 밝히고 사장은 그에게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그는 기업 설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돈 발렌타인입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가능성이 있는 IT 기업에만 투자하는 방침을 가진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젠슨 황의 프레젠테이션은 그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혈맹처럼 평범한 얘기가 아닌 특별한 기술력과 비전을 가진 기업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젠슨 황은 그러나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만약 프레젠테이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 계획서만 두고 사라지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야. 그래도 어떻게든 나의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싶어. 라는 복잡한 심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망쳐야 하는 선택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담긴 사업 계획서에게는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제로 돈 발렌타인은 그의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국 젠슨 황은 200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는 젠슨 황의 의지가 결실을 맺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스토리는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믿음의 거래입니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젠슨 황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전에 대한 믿음을 투자자에게 심어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역시 많은 기업가가 스스로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젠슨 황의 비전 아래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기업 가정신의 진수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사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챕터 3. 엔비디아의 3D 소프트웨어 개발과 투자 유치 과정. 젠슨 황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엔비디아의 성공으로 이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젠슨 황이 $200만 투자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3D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한 과정은 그 스토리의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3D 기술이 초기 단계였던 1990년대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어떤 방식이 가장 최적화된 방법인지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가와 계약을 맺어 픽셀 디자인을 사각형 형태로 제작하기로 결정하며 이는 그의 차별화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기술 개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가는 당시 게임 산업에서 중요한 파트너였으며 황이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3D 기술의 상용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시점에서 이미 모든 PC에 탑재된 3D 소프트웨어에서 세모 디자인을 채택하여 젠슨 황의 접근 방식과 큰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시장에서 훌륭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기에 젠슨 황은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실패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프로젝트에서의 실패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실패는 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비전을 주었다. 라는 그의 믿음처럼 그는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끈질긴 노력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는 세가에게 $500만 추가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고 이는 엔비디아에게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젠 우리는 더 이상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 라고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을 것이며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젠슨 황의 3D 소프트웨어 개발과 투자 유치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는 초기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그가 세가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파트너십은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결국 회사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젠슨 황의 여정은 그래서 단순한 사업 성공의 서사가 아니라 그의 비전과 끈질긴 추진력이 어떻게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창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미래를 믿어야 해 라는 그의 모토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챕터 4. 엔비디아의 성공적인 혁신 과정. 엔비디아의 혁신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흥미로운 기업 스토리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500만 투자와 필수적인 파운드리 회사들과의 협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투자는 엔비디아가 GPU 시장에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제품 디자인이 완료된 후 이를 파운드리에 넘기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통상 2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다는 사실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쟁 환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가 회사의 CEO로서 보여준 혁신적인 리더십의 일환입니다. 젠슨 황의 혁신적 접근법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세스를 6개월로 단축하여 대량 생산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속도와 효율성은 파운드리 회사들은 물론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게임 산업은 물론 나아가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AI 연구 등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빨리 일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야 라는 그의 신념이 여기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혁신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GPU는 오늘날의 컴퓨터 그래픽스뿐만 아니라 딥러닝,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죠. 이러한 결과는 젠슨 황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젠슨 황의 리더십 아래에서 엔비디아는 준비된 행운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가 61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온 결과가 오늘날 엔비디아의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죠. 이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그에 따른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특히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라는 그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성공적인 혁신 과정은 젠슨 황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행력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엔비디아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AI 및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챕터 지포스와 게임 그래픽의 역사. 지포스 GFRC는 게임 그래픽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온 그래픽 카드 시스템으로 특히 데스크탑 컴퓨터 시대에서 게이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포스는 단순한 하드웨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수많은 게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1. 초기 그래픽 카드 시절. 지포스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심시티와 같은 저사양 게임에서부터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실시간 전략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그래픽 카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래픽 카드들은 성능과 기능 면에서 제한적이었습니다. 게이머는 컴퓨터의 CPU에 크게 의존해야 했고 그래픽 처리는 거의 전적으로 CPU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는 3D 그래픽 처리에서 CPU가 지오메트리 연산을 포함한 많은 작업을 수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텍스처 매핑과 간단한 쉐이딩만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CPU의 성능이 게임의 성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엔비디아가 지포스를 발표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지포스의 탄생. 지포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순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포스의 발표는 그래픽 카드의 기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고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CPU는 그래픽 카드가 단순히 이미지를 표시하는 역할을 넘어 지오메트리 연산과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그래픽의 질과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으며 개발자들은 이제 CPU에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그래픽적 요소를 게임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포스는 디아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었으며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인 카드 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게임에서 더욱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래픽을 제공함으로써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은 지포스의 도입으로 훨씬 더 몰입감 있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3. 게임 기술의 발전과 지포스. 그 다음 단계로 지포스의 발전은 대중적인 게임의 그래픽 품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3D 그래픽 카드가 대량 생산되면서 더욱 복잡한 렌더링과 실시간 처리 능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FPS 1인칭 슈팅 게임나 RPG 역할 수행, 게임과 같은 장르의 게임들이 더욱 사실감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대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들은 레이트레이싱, AI 기반 비디오 게임 그래픽 솔루션, 그리고 8K 해상도 지원 등의 기술을 탑재해 게임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CPU와의 협력 속에서 더욱 확장된 형태의 그래픽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게이머들에게 실질적으로 놀라운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게임 그래픽의 미래. 앞으로 지포스와 게임 그래픽의 발전은 AI의 도입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게임 그래픽뿐만 아니라 게임의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자들은 AI를 활용하여 더욱 복잡한 환경을 신속하게 생성하고 플레이어의 반응에 맞춰 게임 흐름을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포스는 그 자체로 게임 그래픽의 기사로 남아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게이머는 더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우리는 게임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포스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의 기술 발전은 우리가 게임을 즐기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컴퓨터 사용을 넘어 게임과 그래픽의 세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